코인업 TV와 함께하는 염원의 코인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구축되는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구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워킹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의 프로그램 상의 그 컴퓨터가 필요를 하다. 그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코인을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컴퓨터를 제공한 사람들, 마이너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이것을 물건 값으로 B에게 지급하는 사용자, 유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뭐가 있다? 마이너와 유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송금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식으로 마이너와 연결되는지, 이 워킹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후에 B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된 트랜잭션, 거래 내역은 멤풀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멤풀, 메모리 풀입니다. 멤풀에 가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거래되는 모든 거래 내역들은 모두 멤풀에 가서 멤풀에 쌓이게 되고, 멤풀에 쌓인 거래 내역은 그 노드들이 가져다가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을 한 이후에 그 값이 자기의 장부가 이상이 없으면 컨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 컨펌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A가 전송한 비트코인이 B에게 전송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그 네트워크의 구축과 실질적으로 쌓이면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전송을 하는 그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작동 프로세스를 보면 블록을 생성합니다. 블록 생성 누가 한다? 마이너가 한다. 컴퓨터에 의해서 그 마이너가 블록을 생성하고 장부를 만들게 되고, 그 장부가 만들어지면 전 이후에 유저 A가 B에게 그 전송을 하는 거래가 발생되면 이 거래 내역을 블록에 담아 전파를 하게 되고, 전파를 해서 그 각각의 노드들이 검증한 이후에 컨펌이 이루어지면 A가 B에게 보낸 비트코인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상의 장부, 블록은 누가 만드냐? 컴퓨터가 만들죠. 누가 만드냐? 컴퓨터가 만든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장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 장부를 보면 블록 넘버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블록이 쭉 10분마다 블록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 3번 블록을 보면요. 블록을 보면 맨 위에 블록 3 해가지고 이게 빨간 숫자로 이게 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이 값을 블록 해시라고 합니다. 블록 해시. 블록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 헤더 값. 블록 헤더에 보면은 버전, previous block hash, 머클 해시, 블록 타임, bits, no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6개 값을 합해서 한 값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게 블록 해시고, 블록 해시는 바꿔 얘기하면 이 장부에 블록 3번의 장부의 고유번호, 식별번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블록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록 헤더와 거래 정보와 기타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록 헤더는 이게 보면 버전은 일반 고정되어 있죠. 버전 1, 2, 3처럼 전 블록의 블록 해시 값은 여기에 있는 값이 오게 되는 거고요.
머클 해시 값이라고 하는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 정보 10분간 거래됐던 모든 거래 정보를 하나로 요약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해서 요약하게 되는 거고 블록 타임 블록이 생성된 타임 빗저는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5개의 이 정보는 다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넌스 값을 바꾸어서 경쟁적으로 바꾸어서 그 블록 노드들이 이 값을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결국 이 값을 찾아내는 것을 캐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찾아내면 결국 코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블록 컴퓨터 상에 장부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죠. 이와 같은 장부로 되어지는 않고 설명을 위해서 블록 헤더, 블록 정보, 기타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값을 요약한 것이 블록 해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가 생겼다. 그 다음에 장부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장부는 어떻게 만드는지, 이 장부를 만들 때는 경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쟁은 그 노드들이 컴퓨터 파워가 높은 순으로 이 블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넌스 값을 대입을 해서 이 넌스 값을 무작위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 블록 헤드 값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높은 큰 그 노드들이 먼저 블록을 생성한다. 생성한 이후에 코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블록 캐시 연산 경쟁은 블록 생성을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보면요. 이 포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블록 이 넌스 값을 무작위로 x를 대입해서 블록 해시 값 y를 찾아내는 무작위로 대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컴퓨터 파워가 높은 순으로 블록이 형성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난스 값 무작위로 난스 값을 대입해서 블록 해시 값을 만들어서 블록 해시를 찾아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해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 해시라고 하는 것은 고유 번호라고 했어요. 이 블록 해시 요걸 다시 설명드리면 블록 해시는 6가지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전부터 시작해서 넌스까지 이 값이 각각 암호화되어져 있습니다. 암호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이 블록 해시의 6개 이 정보를 다 요약해가지고 하나로 암호화하면 이 블록 해시 64자리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시 함수로. 이것을 블록 해시라고 한다. 블록 해시는 바꿔 얘기하면 뭐다? 블록의 장부의 식별번호, 고유번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머클 해시가 뭐냐? 머클 해시는 여기 있죠. 자,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뭐냐 하면 10분간 거래된 모든 이 거래 내역을 요약을 해서 이게 옮겨놓는 값입니다. 이게 머클 해시입니다. 자, 머클 해시고, 자, 그 머클 해시 이 값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것은 그 10분 동안 거래된 내역이 0부터 시작해서 거래 내역 1, 2, 3, 4 해가지고 2000건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각각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64자리 값으로 암호화했다고 했죠. 암호화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다시 합해서 암호하면 또 64자리 수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암호하면 다시 64자리 수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256비트. 그럼 또 이 두 개를 또 암호하면 64자리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2000건, 만건이 돼도 결국은 머클 해시 값은 하나 64자리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클 해시는 거래 정보를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거래가 된 모든 거래 내역을 모아놔도 64자리 값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큰 컴퓨터 한 대에 다 10년 동안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장부가 암호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자, A가 B에게 5비트를 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문 원본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싱을 하게 되면 64자리 값이 암호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해시 값은요, 64자리 해시 값은 16빗
16진수 값으로 되어져 있어요. 16진수라고 하는 것은 0에서 9, A에서 G까지 값이 섞여져 있는 값입니다. 64자리 값으로 표현되어서 암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비트코인의 경우는 SHA-256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구글 창에 가서 SHA-256 해시 제너레이터를 입력을 해보세요. 자,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HA-256 해시 제너레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했고요.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시 SHA-256 해시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A가 내가 영희에게 1비트를 보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영희에게 1비트를 보내다라고 하는 것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석을 했더니 92 붙어 있어 64자리 값으로 이렇게 암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내가 영희라고 하는 걸 점만 찍어서 영화라고 해보겠습니다. 영화라고 찍으면 홍만 하나 바뀌었는데,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여기는 929 이렇게 출발을 했죠, 글자가. 그런데 글자 한자만 달라도 이 값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9 이런 분들 기억하세요. 929 이렇게 했죠. 929로 출발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글자 한자로 바꿨을 때 암호화 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752 완전히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하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래가 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B에게 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그 다음에 거래를 노드들이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 이걸 가져다가 멤풀에 이 거래가 멤풀에 있게 되고, 멤풀에 있는 거래 내역을 가져다가 전파 검증한 이후에 컨펌을 하게 되면 입금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내역을 차분히 살펴보면요. 자, 거래가 발생되면 어떻게 A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전자 서명해서 B에게 가는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거래 내역이 상대방 또는 검증 네트워크에 완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까지의 거래 내역에 B한테 보내기 때문에 B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B의 퍼블릭 키라고 하는 것은 B의 계좌 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B의 계좌 번호를 첨부를 해서 A가 보내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번호는 공인 인증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그걸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에게 보내기 때문에 B는 자기의 퍼블릭 키 바꾸어 얘기하면 자기의 공인 인증 비밀번호를 통해서 열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보낸 거래 내역이 B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되는 거래 내역의 서명 과정을 봤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전자 서명을 하기 위한 디지털 키에는 두 가지 키가 있다. 첫 번째,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있다. 프라이빗 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인 인증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고, 퍼블릭 키는 계좌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전까지 거래 내역을 B의 퍼블릭 키, B의 공인 인증, B의 계좌번호를 첨부를 해서 A의 프라이빗 키, A의 공인 인증 비밀번호를 통해서 암호화해서 첨부해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B한테 모르기 때문에 B의 프라이빗 키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B의 프라이빗 키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꿔 얘기하면 B의 공인 인증 비밀 번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이 거래 정보가 A가 B에게 거래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래 내역은 전부 다 멤풀의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메모리 풀에 가서 저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모리 풀에 있던 1번에서 5번까지는 다 검증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블록에 담겨져 있고, 블록에 담겨지게 되면 메모리 보충돼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는 그 거래가 거래 6, 거래 7, 거래 8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내역을 한 노드가 가져가서 검증을 하고, 자기가 검증해서 맞춰보서 이상이 없으면 다른 노드에게 전파를 해서 컨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메모리 폴 아까 다시 봤죠. A가 B에게 A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B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메모리 풀에 있게 되고, 그 메모리 풀에 있던 거래 정보는 이 노드, 어떤 노드 중에 특정 노드가 가져가서 검증을 하고 자기 장부와 맞춰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파를 하게 되어서 이상이 없으면 컨펌이 이루어져서 A가 B에게 보낸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거래의 전파 다시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전송을 하면 어디로 간다? 멤풀에 간다. 멤풀에 쌓여있는 거래 내역은 노드 A가 이 거래 정보를 가서 검증을 한 이후에 이것을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노드 B, C, D에게 전파를 해서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불이 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자, 컨펌은요. 컨펌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 아까 메모리 풀 공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직까지 컨펌이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니죠. 그런데 보충되어 있던 그 거래 내용이, 멤풀에 있던 거래 내역이 어떤 노드가 가져가서 검증이 이루어져서 블록에 담겨지게 되면, 한 번 담겨지게 되는, 첫 번째 블록에 담겨지게 되면 원 컨펌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두 번째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블록과 블록 다, 이 정보가 앞에 것들의 모든 정보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보가 B에도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컨펌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6번의 컨펌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가 이루어지면 이 거래 내역은 안전하다라고 보고 확정돼서 송금을 하게 되는, 비트코인의 경우는 6컨펌이 이루어지면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블록이 10분 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1시간, 10분 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6컨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결국 1시간 후에 전송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펌이 이루어지게 되면 A가 B에서 보낸 비트코인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체인으로 연결됐다. 앞서서 거래되었던 내용들이 요약해가지고 그 B의 두 번째 블록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거래 내역이 이 헤더 값이 여기 오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 2에 저장되게 되어져 있고, 블록 2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시 이 헤더 값이 또 그 3번 블록에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모든 정보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인데, 두 번째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요거죠. 요거. 이전 블록의 해시값이 여기 오게 되는 거고, 이 블록에 10분 동안 거래됐던 거래 내역이 저장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요약해서 해당 블록의 해시값이 나오게 되면 이 해당 블록의 해시값이 3번 블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블록이 연결돼서 결국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로 얘기하면 간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워킹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탄생 비밀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